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집안조성 포장공사업 중 주력 분야 포장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 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 그라우팅 파일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은 주력 분야 두 번째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스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유지공사,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고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업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포장공사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능력, 시설 장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진행했을 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포장공사의 자본금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입니다. 포장공사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정화가 됨에 따라서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에 포함된 토공사나 보링 그라우팅 파일 공사를 면허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본금 증자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면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제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제적인 자산이 모두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실제적인 자본금만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준비가 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으로 유지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고요. 이때 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 지도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포장공사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장공사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54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자본금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를 추가로 면허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금은 없습니다. 자, 이제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자 이상 약 5,08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2년이 지난 뒤에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미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포장공사의 기술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의 기술 능력은 건설 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그래서 모두 3명 이상을 포장공사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기술자는 4대 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가입하시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위는 1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의 시설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기준은 없고요.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에 하나여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는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포장공사의 등록 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라고 하면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의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각 대표님들께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포장공사의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포장공사에 대한 면허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포장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